곧이어 방송될 모국의 전문 건강 프로그램 와우 메디컬 114는 모국 현지에서 제작된 방송으로 방송 시간과 배경 등 캐나다 현지 사정과는 다소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음을 알려드리며 시청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유전적인 질병으로만 알려졌던 이 탈모가요, 요즘은 주위를 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의 고민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층이나 여성들도 탈모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한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탈모의 원인과 치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강한 피부과의 강진수 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탈모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많이 갖고 계시죠? 질문 또 상담하고 싶은 분들은요. 지금 바로 02-6676-0114로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상담을 통해서 궁금증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탈모입니다. 이 탈모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요즘 정말 많은데요. 원장님, 요즘 한 어느 정도로 이 탈모가 발병을 하나요? 네, 보통 피부과에 오는 환자분 중에서 예전 한 10% 미만 정도가 탈모 환자였는데 네. 요즘 한 15% 내지 20% 정도까지 많이 증가되어 있습니다. 물론 탈모 환자분들이 전부 다 피부과 오는 건 아니죠. 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상당히 많이 늘었고 그중에서도 여자분들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예전에는 한 20-30% 정도만 여성분들이 탈모로 병원을 내원하셨는데 네. 요즘은 대략 한 40%까지. 음. 그것은 아마 여성분들의 그 사회 활동이 많아서 그런 것도 있고 또 치료를 안 하던 분이 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탈모 환자가 늘었기 때문에 여성 네. 환자들이 더 많이 늘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네. 20% 정도에서 40%까지 정말 크게 늘은 네. 수치입니다. 그런데요, 이 머리를 감거나 말릴 때도 이 탈모, 이 머리가 빠지긴 하지만요. 요즘은 그냥 머리를 만지기만 해도 머리카락이 빠진다.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네. 이러다가 머리카락이 하나도 남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이런 같은 고민 갖고 계신 분들 있죠? 네. 대체적으로 이제 머리카락은 성장을 하고 나서 그다음부터 어느 정도 퇴행이 됩니다. 퇴행이 되고 나서 그것이 이제 빠지게 되는데 그래서 빠질 때가 휴직이라 그러는데 그 빠지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모든 탈모는 오게 돼 있습니다. 네. 정상적으로 항상 영원히 가는 머리카락은 없죠. 아. 새로 나야지만 그것이 또 건강이 되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성장이 되고 나면 그것이 빠져야 되는데 정상적으로 우리가 보면 한 100개 정도 하루에 음. 빠지게 돼 있습니다. 근데 100개 정도 빠지는데 느끼기는 한 50개 이상 되면은 탈모가 좀 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은 머리를 감을 때 50개지만은 잠을 잘 때라든지 빗질을 할 때라든지 이런 데도 빠지기 때문에 우리가 머리 감을 때 대략 한 50개 빠졌다 그러면은 한 100개 정도 빠졌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 감을 때 한 50개 정도 빠졌다 생각되시면은 정상이고 그보다 조금 더 많다 하면은 탈모가 시작되는가 아닌가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네. 이 머리카락에도 수명이 있다는 점은 저는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보통 100개 정도 빠지게 되는데 느꼈을 때 한 50개 정도, 50개 네. 정도가 빠지면은 '내가 탈모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거군요. 네. 그런데요,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는 것도 문제이긴 하지만요. 가끔씩 '내 머리카락이 가늘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원장님, 이런 경우도 탈모를 의심해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음. 탈모가 처음 올 때는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는 숫자로 하더라도 이제 네. 한 50개 이상 빠졌다 하더라도 겉으로 보기엔 큰 차이가 안 보입니다. 근데 탈모를 느낄 때 머리카락이 가늘어졌다. 그는 바로 탈모가 오는 시작이 됐다고 보셔야 됩니다. 탈모의 네. 시작은 머리카락이 빠지는 게 아니라 머리카락이 작아지는 겁니다. 소형화되는 아. 것이 먼저 처음 시작이기 때문에 머리카락이 힘이 없어지고 또 가늘어졌다 하면은 그것이 탈모의 시작을 보셔야 됩니다. 음. 이 탈모가 시작이 되는지 조기에 그 증상을 체크해서 상담을 받고 치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먼저 그전에 이 탈모의 원인부터 잡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탈모의 원인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죠. 대체적으로 가장 많은 것은 그 가족력에 의한 아, 것입니다. 쉽게 예. 말해서 우리가 대머리 되는 집안에 보면은 대머리 있다고 하는데 물론 다 유전되는 건 아닙니다만은 가족력에 의한 탈모 유전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어떤 호르몬 질환, 갑상선 이상이라든지 이런 여러 음. 가지 질환들. 그 다음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때, 그 네. 다음에 불특정한 식습관, 그 다음 서구화된 습관, 여러 가지 습관에 의해서 특히 이제 다이어트를 심하게 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탈모가 많이 오는 걸 많이 느끼실 겁니다. 그건 왜냐면은 머리카락 자체도 사실은 단백질이죠. 근데 음. 단백질이 흡수가 안 되니까 아무래도 머리카락이 네. 자라지 않기 때문에 탈모가 오게 됩니다. 아,
사실 이 스트레스나 다이어트는요, 우리 생활과 좀 뗄래야 뗄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런 원인, 누구나 이 탈모의 원인은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증상이 있을 때 탈모를 의심해 봐도 될까요? 네, 탈모가 제일 올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제일 먼저 네. 머리카락이 가늘어진다. 그죠? 가늘어지고 힘이 없어진다. 그 다음에 이마가 점점 넓어지는 느낌이 든다. 그리고 두피가 심하게 가렵거나 비듬이 많아지는데 이런 두피의 그 변화도 탈모를 원인되는데 실제적인 직접적인 원인은 오히려 그 유전적인 게 있지만은 그런 소인을 갖고 있는 사람이 네. 두피가 심하게 가렵거나 비듬이 많거나 기름기가 많아지거나 두피 염증이 생기게 되면 그것이 빨리 진행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탈모가 올 것을 갖다 천천히 올 걸 빨리 진행되기 때문에 이때는 여러 가지 증상이 있을 때 탈모를 의심해서 치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피에 문제가 생길 때는요, 음, 뭐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는 것보다 이 빠른 시일 내에 병원을 찾아서 진단을 받는 게 가장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네. 네. 이 두피는요, 사실 우리가 식물이 잘 자라기 위해서는 토양이 정말 좋은 토양 안에서 식물이 잘 자라고 열매를 또 맺게 되는 거잖아요. 네. 이 두피가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두피에 이상이 생기면은 빠른 시일 내에 치료를 해야 되는데요. 조금 더 어떻게 치료 과정이 진행이 되는지 설명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 두피에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건가요? 우선 그 탈모가 오게 되면은 머리카락이 가늘어진다 그러지 네. 않습니까? 네, 머리카락이 소형화가 되는데 그러면서 두피 자체에서 약간 가려움증이라든지 약간 붉어진다든지 예. 그다음에 각질이 좀 많아져 가지고 비듬이 많다 그러죠. 그리고 비듬증이 오기도 하고 그다음에 아프기도 합니다. 곰거나 그랬을 때는 환웅이 되면은 그래서 그런 두피가 가렵거나 아프거나 또는 각질이 많아지거나 비듬이 많아지거나 이럴 때는 우리가 두피 이상이 있다고 우선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두피가 붉어지거나 간지럽거나 또 염증이 생길 경우는 이 탈모를 의심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요, 이 탈모가 시작된 분들, 또 진행되고 있는 분들을 보면 그 부위도 다르고 또 모양도 다른 것 같습니다. 이 탈모의 종류도 참 다양하죠. 네, 도표를 잠깐 띄워주시면 네, 네, 준비된 화면을 네. 보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탈모가 오는 사람은 네. 쉽게 말해서 원형 탈모라든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우리가 말하는 남성형 탈모 내지 여성형 탈모는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패턴을 가지고 네. 있습니다. 그 패턴이 뭐냐면은 이렇게 M자, 이마로 아. 올라가는 M자처럼 올라가는 타입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C자 모양으로 올라가는 타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머리 다 같이 없어진 U자 타입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머리 뒤쪽 요는 V자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여성 타입은 그대로 모양 그대로 탈모가 오는 것 같지 않습니다만 솟아서 없어지는 것처럼 덤성덤성 없어지는 네. 그런 여성형 타입이 있습니다. 음. 다시 말해서 이런 어떤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 이런 패턴을 따르지 않는 탈모는 남성형 탈모 즉 대머리 계통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걸 패턴을 가지고 있는 탈모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 오는 원형 탈모. 그거는 이제 동그랗게 될 뜻이죠. 처음에 예. 어느 부위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음. 그래서 머리카락에만 생기는 게 아니라 눈썹이라든지 겨드랑이라든지 옆모라든지 이런 데도 다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그맣게 올 수도 있고요. 이렇게 전체가 다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원형 탈모가 심해져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타입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것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나와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몸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 몸에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이 스트레스 호르몬에 의해서 면역 체제가 밸런스가 깨지게 되죠. 네. 그렇게 되면서 모낭이 다 파괴되고 이렇게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럼 다음 또 준비된 자료는요. 어떤 모양의 탈모인가요? 이게 이제 전형적으로 M자형. 남자들한테 오는 예. M자이죠. 이마가 올라가서 M자 모양이 보이는데 여성분들은 이런 M자가 잘 안 온다 하지만은 요즘은 여성분도 심한 사람은 이렇게 이마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M자형이 있고요. 이렇게 머리 두 정부, 맨 끝에 부위, 머리의 두 정부에만 오는 V자 탈모가 있고요. V형 탈모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많이 흡사져서는 U자형, U자 엎어놓은 것처럼 보이죠. 네. 그래서 이런 U자형이 있습니다.
네,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돼서 생기는 원형 탈모, 그리고 그 부위와 모양에 따라서 나눠지는 탈모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 현재 이 방송을 함께하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 이 전화가 많이 오고 있는데요. 그중에 한 분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탈모에 대해서 고민 많이 하고 계실 텐데요. 네네. 선생님께 궁금한 점 있으시면 물어보시죠. 네. 네, 어떤 궁금증이 있으세요? 네, 40대 들어서면서 M자형 탈모가 시작이 됐어요. 근데 네. 보니까 줄기세포로 치료가 하는 게 있다고 들었는데 치료하면 바로 머리가 나오는지 아니면 기간이 또 얼마나 걸리는지 이런 게 좀 궁금해서요. 네. 네, 그 줄기세포 치료하는 것은 아마 좀 이따가 치료에 대해서 할 네. 때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왜냐하면은 치료 방법이 모든 사람을 같이 하는 건 아니고 음. 어떤 경우는 줄기세포를 치료하지만은 어떤 경우는 먹는 약, 바른 약만 해도 되기 때문에 네. 모든 사람이 똑같이 치료하지는 않습니다. 음. 네, 줄기세포 치료라는 것도 모낭 줄기세포는 아니고 음. 그 혈관을 만들어내는 줄기세포를 해서 좀 더 건강한 그 머리카락이 되게끔 하는 거기 때문에 상태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너무나 다양해서 그런 나중에 치료를 설명드릴 때 그때 네. 말씀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 탈모 치료 방법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저희 프로그램 진행되면서 또 치료 방법에 줄기세포 치료 과정이 들어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면요, 이 치료 방법에 대해서도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내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스트레스로 인한 원형 탈모, 그리고 그 부위와 모양에 따른 탈모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요즘은 여성들도 이 탈모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성형 탈모는 남성형 탈모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죠. 네, 자료에 보시면은 예, 이렇게 네. 여성형 탈모는 머리카락에 보면 이마 라인은 그대로 어느 정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머리카락이 있긴 있죠. 있는데 빈 게 아니라 전부 다 솟아서 없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전반적으로 다 이 황해 보인다 그러죠, 우리가. 네. 예, 그렇게 나오는 것이 여성형 탈모입니다. 음. 그래서 그 때문에 대부분 이렇게 심한 분들은 탈모라고 하지만은 우리가 흔히 보는 남자들한테 보는 대머리가 아니기 때문에 네. 시간을 많이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 또 이런 경우처럼 보시면 가리마를 탔을 때 가리마가 상당히 넓어 보이죠. 넓어 보이고 상당히 이제 머리카락이 가늘은 것도 있고. 근데 여자들은 특이하게도 건강한 모발과 탈모 오는 모발이 같이 있게 돼 있습니다. 섞여 있기 때문에 금방 탈모가 많이 진행되더라도 네. 그렇게 심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죠. 네. 이 윗머리숱 자체가 조금씩 적어지는 그 모양을 보고 여성형 탈모라고 하는데요. 남성 탈모 환자 중에서도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네. 탈모 환자도 있는 거죠. 그렇죠. 서양 사람들한테서는 이렇게 여성형 탈모, 남자한테서 나오는 네. 여성 탈모 별로 없습니다. 음. 근데 한국 사람들은 조사를 해보니까 남자인데도 여성형 탈모가 오는 것이 한 15%에서 20% 정도 됩니다.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경우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특히 남자들이 자기가 탈모가 아니고 그냥 나이가 들어서 좀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고 좀 숱이 없어졌나 보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것이 여성형 탈모인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시간을 놓치지 않고 해야 되는데 여성형 탈모로 오시는 남자분들이 가장 시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조기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항상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탈모가 시작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요. 가장 먼저 시도하는 것이 음식에 대해서 신경을 쓰게 됩니다. 뭐 검정콩이나 검정깨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소위 블랙푸드라고 불리는 이런 음식 먹으면 좀 도움이 되나요? 네, 우선 콩은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예. 왜냐하면은 콩은 우리 그 여성 호르몬에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 호르몬의 구조 물질이기 때문에 여성 호르몬이 좀 더 발달되면은 남성 호르몬이 조금 더 억제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그 남성 호르몬에 의해서 오는 탈모가 좀 억제가 되는데 그래서 콩은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블랙푸드 같은 경우에도 어떤 황산화 성분이 많고 네. 단백질도 많기 때문에 탈모에는 어느 정도 억제되는데 근데 이제 이것만 가지고 탈모가 되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예방에는 도움은 됩니다. 그래서 네. 머리카락을 일으키는 것이 중요한 것은 단백질이지만 그 단백질을 먹어서 되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스트레스라든지 또 호르몬 관계라든지 이런 것까지 같이 보셔야 되지 음식 하나만 갖고 된다는 것은 조금
너무 오버해서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탈모 예방에는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이게 다가 아닙니다. 뭐 이 한 가지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좋지는 않겠죠. 고르게 섭취를 해서 먹는 음. 건강한 식단이 머리에도 머리카락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블랙푸드 먼저 실천을 하고요. 두 번째로 많이 시도하는 것이 바로 탈모 방지 샴푸입니다. 많은 분들이 한 가지쯤은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이 탈모 방지 샴푸 사용을 하면 좋나요? 어떤가요? 우선은 우리가 샴푸라는 것은 화장품이겠죠. 네. 화장품이기 때문에 화장품은 이것이 그 피부 안쪽으로 깊숙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두피 밖에 나와 있는 그 머리카락에 영향을 네. 좀 줄 수 있겠죠. 그렇지만 탈모는 모낭에 깊숙이 있는 데서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탈모 샴푸 가지고 모발이 좋아지거나 건강해지긴 좀 힘듭니다. 단지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여러 가지 성분을 넣어서 약간은 도움은 됩니다. 그리고 탈모 샴푸라는 것은 화장품으로서 치료 보조제지 치료제가 아니라는 것. 그 사람들이 이제 보면은 어떤 광고라든지 이런 걸 보시면은 굉장히 현혹할 수밖에 없는데 기본적으로는 치료는 모낭이 깊숙한 데서 일어나야 된다. 그리고 탈모 샴푸는 보조적인 치료제이기 때문에 어떤 주 치료제가 될 수가 없다. 그것을 좀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요즘 워낙 탈모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지다 보니까요. 많은 정보와 또 제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제품을 사용하는 것도 좋겠지만 무엇보다 먼저 돼야 될 것은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겠죠. 그럼 지금부터는요. 치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탈모는 말씀하신 것처럼 두피 속 뿌리가 되는 모낭을 치료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어떤 치료가 있는지 조기 치료 방법부터 알려주시죠. 네, 우선 탈모가 심하지 않다고 할 때는 먹는 약하고 바른 약이 우선 권장이 됩니다. 네. 왜냐하면은 먹는 약이 처음 기본적인 그 원인 되는 그 어떤 물질을 억제하기 때문에 초기에는 먹는 약을 쓰는 것이 상당히 좋습니다. 물론 이때도 모낭이 살아 있어야겠죠. 많이 진행돼 가지고 모낭이 다 없어졌다. 그런 경우에는 치료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네. 약간 가라졌다든지 또 듬성듬성했다든지 이럴 때 약을 먹게 되면은 정상으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음. 그다음에 이제 바른 약도 의학적으로 증명이 된 약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도와주게 되면은 먹는 약과 바른 약만으로도 초기에는 충분히 우리가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음, 초기에는 먹고 음. 바른 약물 치료만으로도 이 탈모가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럼 어느 정도 진행이 된 상태에서는 다른 방법으로 치료를 해야 되는 거네요. 다른 방법이 이제 추가되겠죠. 네. 우리가 보통 이마가 조금 올라갔다든지 음. 머리가 황해졌다든지 그 본인이 느낄 정도 되면은 대략 탈모가 한 20% 이상 진행이 된 겁니다. 이럴 때는 빨리 좀 더 적극적인 치료를 해야 되는데 네. 이때는 이제 그 주사를 놓게 됩니다. 음. 모낭 주위 옆에다가 탈모를 중지시키는 약물하고 그다음에 성장시키는 물질을 갖다가 모낭 주위에다 넣게 되면은 그로 인해서 모낭이 좀 빨리 모낭에서 빨리 자라게 돼서 예. 정상이 되죠. 그러니까 PRP 시술과 모낭 주사 치료 방법이 있다 이렇게 네. 말씀하셨는데요. PRP라고 하면은 혈액 속 이 혈소판을 이용한 그 시술인 것 같은데 맞나요? 네. 네. 우리가 이제 뭐 피부가 다치거나 그렇게 되면은 피가 나면서 아물게 되죠. 네. 그 아물게 되는 것은 피 속에 혈소판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혈소판에는 여러 가지 성장 인자가 많습니다. 그런 성장 인자들이 아물게 하는데 그걸 농축해서 두피에다 놓으면은 모낭에서 위축돼 있던 모낭들이 성장을 하게 되겠죠. 네. 성장을 하게 됨으로써 빨리 자라게 되고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고요. 음. 그다음에 이제 모낭 주위 주사라는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약물을 갖다가 비슷하게 같이 놓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네. 그 PRP는 자기 몸에서 나온 원래 가지고 있던 혈소판에 있는 성장 인자를 넣는 거고, 네. 그 다음에 그 모낭 주사라는 것은 약물로 이미 준비된 약물을 그 주위에다 놓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를 같이 병행할 경우에는 상당히
빨리 좋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PRP는 모근을 강화시켜서 머리카락이 빨리 돋아나게 하는 시술이고 또 모낭 주사는 20가지 약물 중에 선택을 해서 혼합을 해서 맞춤 주사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PRP 주사와 모낭 주사에 대해서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실 텐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네, 그 PRP는 원래는 우리가 피부가 헐었다든지 궤양이 왔다든지 이럴 때 쓰는 치료법입니다. 네, 네. 그것을 우리가 모낭에 그 탈모에 쓰게 되는데 상당히 그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성장인자이기 때문에 상당히 빨리 좋아지는 걸 느끼고요. 그러니까 모낭 주사라는 것은 그 자체를 갖다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모낭을 그 머리카락을 이루고 있는 단백질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성장시켜주는 여러 가지 인자들을 갖다가 또 아니면 또 탈모를 일으키는 여러 가지 그 물질을 갖다가 억제시킨다든지 이걸 의사들이 이제 많이 조합을 해가지고 그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여성이냐 남성이냐 아니면은 모발 속도가 너무 늦게 자라느냐 아니면 너무 많이 가늘어졌느냐 또 두피가 너무 딱딱하냐 아니면 너무 열이 많이 나느냐에 네. 따라서 약물을 선택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아. 이것은 대략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하게 되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만 하더라도 한 3개월 정도 되면은 본인이 좋아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럼 PRP 주사 요법은 한 어느 정도 시술을 해야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앞서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말씀하셨는데요. 모낭 주사는 예. 일주일에 한 번씩이고요. 아, 예. PRP는 한 2, 3개월에 한 번 정도를 음. 하게 됩니다. 그럼 이 모낭 주사 PRP 치료로 헤어라인을 복원이 되고 또 머리카락이 자라기 시작하면 그 이후에 관리하는 것도 무척 중요하겠네요. 그 관리하는 거는 실제 보면은 이 치료가 하게 되면서 같이 관리 들어가기 때문에 특별히 네. 집에서 뭐 다른 걸 하거나 그러지는 않아도 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요, 준비된 화면, 이 비교적 예후가 좋은 사례를 보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PRP 주사 요법 치료 사례를 보여주실까요? 네. 지금 보시는 바처럼 이분은 여성형 타입이죠. 위가 네. 거의 덤성덤성해져 있는데 홍해져 있는데 그다음에 치료를 한 PRP를 한 번 하고 3개월 동안 모낭 주사를 했더니 많이 좋아졌고 그다음 6개월 뒤에 모낭 주사를 PRP를 2번 하고 모낭 주사를 24번 했는데 그때 돼서는 거의 정상처럼 돌아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이분도 예. 보면은 머리 위가 이제 U자 타입, 그 V자 타입의 맨 위에 여기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분인데 이건 초기 예. 분이기 때문에 한 그 PRP를 한 번 하고 모낭 주사를 하다가 12번 했더니 많이 좋아졌는데 좀 더 좋아지기를 원해서 한 번 더 해드렸더니 이렇게 모자 쓴 것처럼 이렇게 풍성하게 정상화가 됐습니다. 네. 또 40대 여성 탈모 이 사례도 준비가 되어 있죠. 네. 이게 이제 전형적인 이제 여성분들의 여성형 타입인데 보시면은 여기 굵게 돼 있죠. 굵은 모낭도 있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많이 없어졌죠. 하나씩 나게 되게 다시 말해서 탈모가 오는 것과 탈모가 오지 않는 건강한 것 같이 섞여 있게 돼 있죠. 그래서 네. 홍해 보이는데 자주 치료하다 보면은 전체적으로 다 많이 나고 이렇게 보면 아주 작은 것들도 나고 있습니다. 여자분들은 이제 아무래도 남자와 달라서 막는 약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조금 치료 기간이 조금 오래 걸립니다만은 음. 똑같이 주사 치료를 함으로써 정상으로 돌려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이마가 자꾸 넓어지는 이 헤어라인이 자꾸 뒤로 가게 되는 그런 분들의 치료 사례도 있나요? 네네. 이 경우 보시면은 M자로서 상당히 많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한 3개월 치료하더라도 M자 올라가서 많이 무뎌지고 여기가 많이 가까워졌죠. 그래서 네. 전체적으로 아주 가는 모발이었는데 여기는 긴 모발로 바뀐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비교적 예후가 좋은 치료 사례를 봤는데요. 그럼 스트레스로 인한 원형 탈모도 치료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보면요. 갑자기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원형 탈모가 생기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우선 원형 탈모는 초기에는 상당히 잘 됩니다. 그리고 또 많은 경우는 치료 안 해도 치료가 되는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 스트레스 때문에 오는데 스트레스가 풀어졌다든지 또 네. 평상시에 몸이 좀 건강하다든지 그러면은 일시적으로 왔다 하더라도 안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지 한 3개월 내지 6개월 되는데도 계속 치료가 안 된다든지 퍼진다든지 할 때는 이제 병원 치료를 꼭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음. 병원 치료는
쉽게 말해서 이제 주사를 놓게 됩니다. 네. 근데 바로 그 부분에 주사 놓는데 보통 한 2, 3주에 한 번 정도씩 놓으면은 한 3, 4개월 정도 되면은 호전되는 게 보이기 때문에 초기에는 치료가 잘 됩니다. 근데 이제 네. 많이 진행되고 아주 많이 넓어져서 음. 온몸에 있는 머리 헤어가 털이 다 없어졌다. 이런 경우는 상당히 치료가 어렵기 때문에 전신적인 약도 필요하고 네. 또 정신과적인 치료도 같이 투병해야 되는 경우도 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초기 발견을 했을 때 치료를 제대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요, 시청자 전화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탈모에 대해서 궁금증 가지고 계실 텐데요. 원장님께 상담하시죠. 어떠한 궁금증 갖고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남편이 지금 35인데요. 네. 저기 탈모가 뒤통수에 주먹만하게 너무 크게 났어요. 비뇨기과를 지금 몇 년째 다니고 있는데도 흰머리가 나고요. 머리가 거의 안 나는 상태예요. 네. 우선은 그것이 원형 탈모인지 아니면은 원형 탈, 네? 예, 원형 탈모가 맞아요. 네, 원형 탈모. 그러면 원형 탈모면은 그거는 상당히 지금 오래됐다 그러는데 그러면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바로 매주 가셔가지고 네. 체크를 좀 해보시고 그다음에 가장 기본적인 게 이제 그래도 주사를 놓는 건데요. 아무래도 그 비뇨기과 가시는 거는 조금 거기에 또 치료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탈모 중에서도 피부과 중에서도 네. 탈모 쪽을 좀 중심으로 보시는 분 병원에 한번 근처에서 찾아보셔가지고 좀 더 깊이 몇 가지 검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 가지 이제 그 피 검사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심한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제 그 검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밑에 다른 질환이 있지 않는지 아니면 또 단순한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 건지 그것도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원형 탈모가 실제에서 굉장히 어려운 경우는 상당히 몇 년씩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주사를 놓는 게 기본이지만은 어떤 경우는 굉장히 강한 약을 먹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항암제 중에 하나인 성분도 쓰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몇 가지 피 검사라든지 여러 가지 검사를 하고서 해줘야 되지 그냥 모양만 보고 약을 쓸 수는 없습니다. 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가까운 병원 내원하셔서요. 정확한 진료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다음 전화 바로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탈모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죠? 네, 예, 바로 여쭙겠습니다. 네, 어떠한 네. 궁금증 갖고 계세요? 머리카락이 작아지면서 네. 머리가 하나둘 빠지기 시작하는데요. 더 많이. 그 신경 쓰면은 그런 일이 생기는지. 네, 우선은 머리카락이 가늘어진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예.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남성형 탈모의 나타난 증상입니다. 근데 신경을 쓰거나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그것이 더 빨리 진행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원형 탈모가 달라서 남성형 탈모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그다음에 식사가 불규칙하다든지 네. 다이어트를 너무 심하게 한다든지 그렇게 되면은 한 10%만 올 것이 한 20%로 증가가 되겠죠. 그리고 가늘어지는 것이 더 빨리 가늘어지겠죠. 네. 그렇게 되면은 더 심하게 오기 때문에 치료를 하시면서 스트레스 같은 걸 갖다가 다시 말해서 신경 쓸 일 같은 걸 되도록이면은 해소하는 방법을 찾아내셔가지고 탈모가 덜 진행되도록 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네. 먼저 스트레스를 좀 줄이실 수 있는 그 방법을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스트레스 줄이시면서 좀 이 탈모 속도가 빨라지지 않도록 노력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내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탈모의 원인 중에요. 아마 가장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계셨던 이유 중 하나가 유전적인 요인입니다. 그런데 유전적인 요인으로 탈모가 생기면은 이 부분은 치료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정말 많은데요. 치료가 되지 않는 건가요? 어떤가요? 치료가 되죠. 네. 네, 왜냐하면은 유전적인 소인 때문에 탈모가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진행되는 그 속도를 늦추면은 유지가 되겠죠. 네. 근데 거기다가 여러 가지 치료법을 같이 하게 되면 원래 진행되기 전으로 돌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소인인데 그 소인이 나타나지 않게끔 네.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유전되고 해가지고 어떤 변형되는 것이 고정적인 게 아니고 우리가 치료함으로 해가지고 완전하게 정상으로 원래 하기 전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네. 요즘은 이제 많은 연구를 해가지고 탈모의 원인이 과학적으로 많이 밝혀져 있습니다. 또 유전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유전적인 질환이라 하더라도 나타나지 않으면 되는 것이니까. 네. 그래서 유전적이라 해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저는 유전적인 소인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나타나지 않게 한다. 그게 이제 우리가 치료의 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아, 유전적인 요인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나타나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요, 또 탈모 초기, 지금까지는 탈모 초기에 치료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어느 정도 진행이 됐을 때 치료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방법 외에 또 다른 치료 방법이 있을까요? 네. 네. 준비된 화면이 있죠? 어떠한 치료 음. 방법인지 궁금합니다. 앞서서 네. 질문 주셨던 그 내용이네요. 네네. 우선 이제 그 같은 아까 말씀드린 PRP 치료 방법 중에 네. 특별히 그 어떤 혈소판하고 마찬가지 같이 주되 혈관을 만들어내는 줄기세포가 있습니다. 네. 혈관을 만드는 줄기세포를 갖다 분리해서 두피에다 넣게 되면은 혈관이 많이 만들어지게 되니까 그 영양 공급이 잘 되게 되겠죠. 네. 그래서 혈류도 원활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영양 공급이 잘 됨으로써 머리카락이 잘 자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APC 줄기세포 치료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 탈모에도 줄기세포 치료를 한다는 점 오늘 알게 됐습니다. 네, 근데 이제 예. 모낭을 그 머리카락을 자라게 하는 줄기세포가 아니고 예. 혈관을 만들어내는 줄기세포이기 아. 때문에 오히려 좀 더 섬쉽고 네. 또 좀 더 건강하게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탈모가 어느 정도 진행됐을 때 이제 초기에는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죠. 네. 초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대로 약을 먹거나 바르거나 해도 충분히 되는데 어느 정도 진행됐다 할 때는 이런 그 혈관이 많이 만들어서 장기적으로 혈관이 많이 만들어지면은 머리카락이 건강하게 되니까 그래서 네. 장기적인 측면에서 이런 에피줄기세포 치료법을 시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시술이 진행이 되는지 궁금한데요. 준비된 화면을 보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죠. 네. 네. 지금 이 우선 화면이 이제 네. 뭐 탈모를 이제 관리할 때 쉽게 말해서 이제 탈모가 있을 때 두피가 가렵거나 붉어지거나 염증이 있거나 이런 경우 또 각질이 많은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를 좀 더 정리하기 위해서 관리를 하게 되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약이 잘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스팀으로 해서 좀 더 두피를 완화시켜 줍니다. 그러고 나서 자기 피에서 혈관에서 피를 뽑아서 어떤 특수한 키트에 집어넣어서 이제 네. 그걸 분리하게 됩니다. 분리하는데 이때 이제 나오는 것이 성장인자들, 네. 혈소판에 있는 성장인자들과 그 다음에 혈관을 만들어내는 줄기세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두피 쪽에다가 하나하나씩 조금씩 투입을 하게 됩니다. 네. 이제 붉게 보이는 것은 혈관이 그 피 자체가 아니고 네. 거기에 어떤 그 적혈구가 같이 섞여 있기 때문에 약간 붉게 보이는데 피에서 일부분 다시 말해서 혈관을 만들어내는 세포이기 때문에 피 성분이 좀 섞여 있을 수밖에 네. 없어서 붉게 보이는 겁니다. 피를 아프진 찍는 거는 않나요? 조금은 아프기 때문에 그 전에 아. 마취를 충분히 해주고 하기 때문에 환자들을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가만히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렇게 아프면 못 참겠죠. 네. 네, 이 APC 줄기세포 치료 방법은요, 혈류를 원활하게 흐르게 하면서 모근에 풍부한 영양이 전달이 돼서 머리카락이 잘 자라게 할 수 있는 그런 치료 방법입니다. 그럼 치료 사례 중에서요, 비교적 예후가 좋은 그런 사례를 좀 보여주시죠. 네. 그 보시면은 치료 전에 이렇게 많이 머리카락이 많이 흉해 보이는 사람인데도 치료하고 나면은 이렇게 없어 보입니다. 많아지고 상당히 3개월 만에 네. 그 APC 치료를 한 번 하고 모낭 주사를 12번 했는데 3개월 만에 이렇게 상당히 빨리 좋아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렇게 이마가 많이 올라간 분도 이렇게 상당히 많이 올라간 분도 한 3개월 만에 라인이 거의 다 살아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네. 이렇게 헝하게 돼 있는 이마 쪽도 많이 M자도 있으면서 여기 여성형 타입으로 돼 있는데 상당히 머리카락 숫자가 많아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이 개인차가 있겠지만요. 네. 그럼 어느 정도 시술을 받으면은 좀 만족할 만하다 이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나요? 본인 느끼기는 3개월 한 번 하고 나면 네. 3개월 뒤에 보면 많이 느끼는데 이 사진을 보시면은 한 많이 없어진 경우에도 6개월 정도 뒤에 되면은 거의 정상으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대체적으로 6개월을 기준으로 잡는 게 좋습니다. 네. 또 다른 사례가 있죠? 네. 네. 어떤 사례인가요? 이 경우는 상당히 V자형과 M자형과 V형이 D가 거의 없죠. 네. 이분도 이제 사실은 이제 이식을 하겠다고 오셨는데 보니까 아직 건강한 것도 많이 남아 있어서 우리가 치료를 한번 권유했더니 이분이 3개월 내에 많이 좋아졌어요. 좋았는데 6개월 뒤 되니까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수술을 이식 안 해도 되겠다 해서 이거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이 시술 후에는요, 네. 관리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유지를 위한 관리 방법 복잡하지 않나요? 어떤가요? 네,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관리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시술하고 나서 그 다음 날, 그날 하루만 머리를 감지 않으면 되고 그 다음 날부터 머리도 감고 일상생활 다 하실 수 있고 네. 물론 이제 뭐 스타일링 한다든지 뭐 이 염색하는 것만 피하시면 될 아, 정도니까 네. 일상적인 생활은 그대로 드라이하고 뭐 샤워하고 이런 거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치료 사례 또 줄기세포 치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지금 시청자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탈모에 대해서 어떤 궁금증 갖고 계신지요? 예, 저는 60대 후반인데요. 네. 예, 갱년기가 되고부터요. 물론 계속 더웠지만은 지금 한 몇 달 전부터 굉장히 이게 열이 많이 몸에서 막 더웠다 막 더운 게 굉장히 심한데요. 제가 그거 외에는 별로 이 이유를 못 찾겠는데 제가 한 6월부터요. 한 지금 네. 몇 달 됐는데 계속 머리가 지금 보통 때보다 굉장히 많이 빠져요. 감을 네. 때마다 아주 그냥 눈에 너무나 심하게 빠지고 빗을 때 빠지고 해서 제가 머리를 이렇게 빗지를 못할 정도로 네. 신경이 쓰이거든요. 근데 네. 제가 그래서 음식을 좀 제가 저기하게 못 먹나 싶어서 음식도 균형 있게 먹고 또 비타민도 먹고 지금 그런데도 별 차이가 없고 제가 샴푸도 바꿔봤거든요. 네. 옛날 쓰던 거랑. 그런데도 별 그렇게 차이를 못 느끼겠어요. 계속 이렇게 지금 한 몇 달째 지금 머리가 많이 빠지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네. 하고 있는데 마침 이 방송을 보고 제가 전화드렸어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 네. 그럼 원장님 말씀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네네. 우선은 그 열이 많이 나고 네. 그다음에 그런 전신적인 증상이 있기 때문에 네. 갑상선 내지는 다른 호르몬 검사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네. 갑상선에 이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 열이 나면서 열이 나기도 하고 차워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고 빠지기도 하거든요. 네. 전체적으로 빠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까 말씀드린 여성형 타입 내지는 남성형 타입의 탈모는 아니고요. 네. 이런 경우는 전신적인 호르몬 관계 때문에 네. 전체적으로 빠지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가늘어지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지금 본인 말씀하시는 열 나는 거하고도 연관이 됩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인 검사를 한번 같이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빠른 시일 내에 가까운 병원 내원하시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요. 오늘 이 시간 탈모의 원인과 증상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강한 피부과 강진수 원장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